안녕하세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북집사예요. 이번에는 좀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2022년 벌써 2022년이 작년이 됐는데요. 2022년 올해 책을 선정하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책들이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두세 권 정도 이렇게, 많게는 네 권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소개를 매달 해드렸었는데, 그런 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그래서 작년에 선정한 이달의 책들 중에서 제가 올해의 책을 분야별로 선정할까 하는데요. 분야는 인문 분야, 그리고 소설 분야, 에세이 분야, 그리고 예술 도서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던 책들은 띠지를 둘러서 지금 책방에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별로 이 책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인문도서 분야고요. 여기가 소설 분야, 그리고 여기가 잘 안 보시겠지만 이렇게 에세이 분야, 그리고 예술도서, 이렇게 됩니다. 저도 처음 분류해 보는데 여기 소설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기 일부 이제 시나 만화도 섞여 있긴 한데 소설 분야로 같이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인문 철학 분야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산문과 예술도서가 일부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제가 작년에 소개한 이달의 책이 이렇게나 많다니 저도 좀 놀랐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추천한 책들이니까 작년에 읽은 책은 이 책보다 훨씬 더 많겠죠? 서점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하고 어떤 그런 뿌듯함과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달의 책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지만 올해의 책을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되네요. 그리고 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선정했던 책들이라 여기서 또 고른다는 게 저로서는 쉽지 않은데요. 기준은 역시나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마음이 강한 정도에 따라서 선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문도서 분야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거는 인생도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고 계시니까 저희 서점에서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책 요즘에 많은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고 있고, 그리고 벽돌책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굉장히 몰입감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이 두 책이 이렇게 눈에 걸리는데, 이 책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인생의 어떤 좀 이정표가 될 만한 책이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막 살다가 어떠한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혹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삶의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나 회의를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고 한데요. 그런 저에게 되게 빛과도 같은 책이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 대단한 거를 찾으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어떤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기도 했고, 실제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봐야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무의미와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어떤 솔루션, 가치관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삶을 소중히 할 수 있게 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고, 특히 신영철 작가님도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철학이라는 좀 어려운 학문에 입문해 볼 수 있는 입문서로서도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 교수가 쓴 책이지만 대중도서로 읽히기 위해서 쉽게 쓰여진 책이니까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책이고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의 입문도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설 분야를 선정해 볼까요? 소설 분야는 엄청 많은데요, 지금 책이. 역시나 많이 갈등이 되는데요. 여기서 비교적 최근에 읽었던 두 권을 뽑아볼까 합니다. 먼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제가 사실은 작년에 2022년도에 발견한, 제 개인적으로는 발견한 작가로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를 뽑고 있는데요. 너무나 제 개인의 취향에도 맞을 뿐더러 굉장한 문학적인 어떤 그 깊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책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신간이라서 읽어봤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책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올해의 소설로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또 너무 좋아서, 이 책은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추천을 하고 계시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책에도 이미 선정이 됐고 많은 작가분들이 추천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요. 뭔가 한국 문학의 어떤 지평을 넓혔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시야가 굉장히 넓고 깊고, 그리고 독특한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또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과 우주, 역사와 철학에 대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유를 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은 남다르게 인상이 다가와서 이 책도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고민을 제가 하다가, 저희 서점에서 뭐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올해에 있어서는 그냥 두 권을 선정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할 수가 없고 두 권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나 추천하고 싶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해외의 책, 하나는 국내의 책이기 때문에 두 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문 쪽 에세이 분야에서는 두 권 정도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비비안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그리고 크리스티앙 보뱅의 환희의 인간. 이 중에서 이 두 권도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요. 또 두 권을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 고닉은 사나운 애착이라는 어떤 그 앞선 저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전적인 회고를 하는 회고록인데요. 사나운 애착은. 이 책도 이제 산문집이지만 회고록 같은 산문집이에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그때 내 심정이 어땠고, 그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런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아팠던 그런 관계들과 경험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밑바닥까지 집요하게 해내는 책이거든요. 산문집이지만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고, 그래서 몰입도가 굉장히
좋으면서 그 내면에 대한 성찰, 내면의 어떤 심리에 대한 어떤 해석과 발견, 통찰 이런 점들이 너무나 깊이 있고 섬세해서 오랫동안 인상에 남았던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올해의 산문집으로, 올해의 에세이로 추천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술도서 분야에는 이 두 책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리 작가님의 묘사하는 마음, 신영철 평론가님의 인생의 역사. 물론 이 두 책은 지금 독자들과 출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고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필독서죠. 유명하신 작가분들이고 기자분의 책이고 평론가의 책이기 때문에 일단 글의 어떤 내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장의 내공이 어마어마해서 이 조각가가 조각을 빚듯이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공들여서 조각한 것 같은 문장들이거든요. 여기에 담긴 문장들이. 그래서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력으로 따지면 이 책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또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작가님 신영철 평론가님의 시화집 인생의 역사를 올해의 예술도서로 선정합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그 주옥 같은 문장들이 이미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달의 책 소개할 때도 굉장히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시들을 뽑아서 그 시에 대한 감상을 적은 평론집 혹은 칼럼집인데요. 신영철 작가님 특유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나 그 시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세밀하고 감동적으로 묘사를 해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둔감했는지를 또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인생을 사는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고 그래서 그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를 찾아나가는 끝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흘러왔던 인생의 역사들을 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좀 거창하게 소개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권의 올해의 책을 선정해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문도서 분야의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의 모든 것은 빛난다, 소설 분야의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예술도서 분야의 신영철 작가님의 인생의 역사, 그리고 올해의 에세이 분야의 비비언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올해의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새해를 기운차게 맞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올 한 해도 좋은 책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모두들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많이 이루시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제주살롱은 또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요. 또 여기 제주도 송당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서점과 카페 그리고 저희 생각의 오름 숙소까지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잘 운영해 가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찾아주세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 가득한 토끼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한 권씩 소개를 해 드려볼까 해요. 먼저 인문 철학 분야인데요. 인문도서하고 철학 에세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박동수 저자님의 철학책 독서 모임이라는 책이에요. 인문도서 분야의 편집자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했던 책을, 인문도서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고요. 델핀 오르빌레르의 당신이 살았던 날들. 이 책은 프랑스의 여성 랍비, 유대교 랍비가 쓴 죽음과 역사, 기억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의 숲에서 우주를 보았다. 이 책은 생물학자가 자연을 관찰하면서 쓴 일기 같은 책이고요. 그리고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이거는 이제 중장년층한테 권유할 수 있는 책인데요. 프랑스의 대작가가 소개하는 남아있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워낙 오래 화제가 됐었던 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의 모든 것은 빛난다. 허무와 무기력을 벗어나는 어떤 삶의 태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책은 되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책이에요.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 과학과 시와 삶과 우주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에세이 분야.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 그리고 역시 크리스티앙 보뱅의 환희의 인간. 크리스티앙 보뱅은 이제 프랑스의 시인인데요. 그가 쓴 산문집들인데 올해 제가 많이 좋아했던 작가 중 한 명이고요. 너무 좋아해서 2권이나 선정을 했네요. 그리고 정지돈 작가의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이 책은 정지돈 작가님의 어떤 좋아하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정혜은 작가님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정혜은 작가님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의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일. 이 책은 간략하게 소개하기 힘든 책인데요. 아주 집요한 자기 경험과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말 정도로 소개하고 싶네요. 그리고 비비안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네, 이 책도 저자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술 도서 분야는 예술에 관한 평론부터 칼럼이나 예술 에세이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영철 작가님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신영철 작가님이 추천하고 싶은 시에 관한 단상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윤여정 작가님의 인생예술. 네, 이거는 이제 최근 국내에서 전시했던 현대미술과 관련된 작가님의 감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틴 게이퍼드의 예술의 풍경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을 담고 있는데요. 미술평론가인 마틴 게이퍼드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마주친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을 담고 있어요. 네, 풍월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정호 대표님의 책인데요.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이 책은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예술이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아픔, 고통, 상처를 위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향유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김혜리 시네21 기자님의 묘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김혜리 기자님이 2010년대 후반부터 2022년까지 봤던 영화들에 대한 감상을 적은 칼럼을 엮은 칼럼집이에요. 네, 소설 분야입니다. 소설 분야에는 국내의 소설뿐만 아니라 시나 만화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 이 시그리드 누네즈도 작년에 2022년도에 발견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말의 시대의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룸이라는 시인의 태양 시집. 이 시집은 오래된 시집인데요. 1000년 정도 된 시집이에요. 이슬람 지역에 살았던 한 그 영성을 추구하는 시인이 쓴 삶에 대한 그 진실을 담고 있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만화가 정원의 뒤늦은 답장. 이 책은 청춘이 겪을 만한 어떤 관계의 진통과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 책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달리 보면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입니다. 한 주인공이 전남편과 함께 전남편의 친척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서 겪어나가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 필리처상을 받은 작품이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정익문 작가님의 달에 올린 광대, 조금은 난해하고 아방가르드한 그런 소설인데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단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금희 작가님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김금희 작가님 특유의 지금의 시대에 대한 어떤 성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벤하민 라바투투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이 책은 과학자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과학에 관련된 어떤 성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의 원작이 수록되어 있죠. 인간의 어떤 그 소외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은 4.3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4.3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역사에 아픔을 쫓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이것은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 건축을 배우려는 건축학도가 도서관 건축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죠.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소설인 것 같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으니까 조금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좀 위로를 해봅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